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화계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 진행하는 허효식 그리고 임명주입니다. 네, 명주. 예, 김정훈입니다. 네, 이렇게 세 명과 함께 저희 팟빵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다룰 영화는 요즘 정말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시장입니다. 참 뜨거워요. 내용, 재미, 정치, 하여튼 할 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국제시장을 효식이는 시사회로 봤고 나는 2달 전에 블라인드를 봤고 정훈이는 오늘 막 뜨끈뜨끈하게 봤다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저도 보고 왔지. 지금 막 보고 왔어요. 좀 어거지로 보게 한 거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취향은 아니거든 사실. 너무 조조로 일찍 넘어갔다 와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러니까 어. 국제시장을 한다는 게 완전히 나는 안 정해진 걸로 기억을 했거든. 그러니까 국제시장 나도 할까는 그랬거든. 그래갖고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그거 답을 달라고 그랬었거든. 뭐 국제시장 해도 상관없고까지는 얘기했는데 뭐 다른 것도 괜찮으면 괜찮다. 나중에 확실히 정하자 이랬었거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있었는데 국제시장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조조 스케줄에 보니까 7시에 있긴 있어. 그래서 보고 다행이다. 왔지. 수고했어.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 현재 시점으로 이제 870만 원 넘었다고 하는데 800만. 근데 내 개인적으로 블라인드를 봤을 때만 해도 그냥 괜찮다. 흥행은 어느 정도 하겠구나. 한 4, 500 정도는 찍겠구나. 많이 찍어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배급사의 파워가 좀 강해서 그런 거 어디지? 아닌가라는 CJ 아, CJ구나. 너무 강한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면서 이게 이 정도까지 가는 게 감동 때문일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한 작품이기도 하지 이게. 좀 뭐라지? 니마 그거는 좀 그러려니 하면서 이제 그 상황을 보겠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 싶기도 하고. 한 인물을 가지고 블록버스터급으로 막 와 하고서는 만든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것 같아서 아니 그냥 뭐 그런 별 어떤 기대나 부담 없이 그냥 보기에는 나쁠 건 없지 그냥. 코드가 잘 맞나 보지. 자, 그러면은 일단 감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윤재균 감독이에요. 윤재균 감독은 감독으로서 두사부일체, 색즉시공, 낭만자객, 일반가의 기적, 해운대, 국제시장 이렇게 직접 감독으로 만든 작품인데 전작을 보면 어떤가요? 두사불체 같은 경우에는 이건 꽤나 굉장했어요. 330만. 그러니까 두사불체가 그때 당시에 340만이면 그치. 엄청나게 대단한 거였고 그리고 두사불체가 또 그게 내가 알기로는 18세가란가로 기억을 하거든. 두사부일체가? 그랬나? 욕이 너무 많이 나오고 아. 그런 것 때문에 15세였나 18세였나 내가 좀 헷갈리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 정도 됐었는데 이런 조프 코미디가 갑자기 30만을 땅 때리니까 조프만이라도 그때 비슷한 시기에 나왔었긴 했는데 조프 코미디 대세인 시점에서 중추 역할을 좀 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의외로 재밌었어. 아직도 생각하면 두사부일체 재밌었어. 임창정 잠깐 나왔잖아. 어디서 놀았냐 이 새끼야. 그 진짜 웃겼다고. 그런 것도 있고 의외성이 되게 컸지. 입소문 탄 거가 이게 좀 흥행에 영향력이 좀 있었긴 했나 봐. 스미스는 두사부일체 봤어? TV에서 봤던 것 같아. 뭐 극장에서 제대로 보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TV에서 지나가듯이 본 것 같은데 그냥 뭐 별 기억은 없어. 그렇게 재밌는지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이제 색즉시공. 색즉시공은 420만이었네. 와. 색즉시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섹스 코미디의 이제 전형적인 이제 작품이 돼버렸지. 그 전인지 후인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몽정기라든가 이제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조심스러운 부분 그런 게 좀 엄숙주의. 있었잖아. 엄숙주의라든가 이제 좀 얘기를 안 하거나 뭐 그런 게 좀 컸었는데 사람들의 호기심이라고나 해야 될까? 이걸 볼 때는 솔직히 좀 성적 호기심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대놓고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게 몇 년이야 벌써? 많이 지났지 한 2005년 아니야 그게? 그 정도 됐고 아니, 2000년대 초반 정도. 이게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명주군이 이거 시사회를 중학교 때 가서 봤어. 나 말고 아니 내가 아니고 너가 아니었냐? 나가 아니고 윤지용이라고 친구 한 명이랑 한 명을 보내줬는데 애들이 다음 날에 충혈이 돼서 온 거야. 눈이 충혈돼. 야, 너 왜 그러냐? 그래. 너 한참 전이구나. 영주야 좋은 거 보여줘서 고마워. 딱 그러는 거야 나한테. 뭐야? 그래서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TV로 나오는 걸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 아니 그때 중학생인데 너가 중학생의 시사회를 당첨됐다는 것도 나도 웃긴데. 그때 너무 웃겼었지. 아니 걔네가 그때. 교복 입고 들어갔다며. 교복 입고 들어가. 아니 교복 입고 그걸 어떻게 들여다보내주냐고 색즉시공을. 내가 봤을 때는 그 이름표 단 거 말고 그냥 벗고 들어갔을 것 같아. 그냥.
그냥 넥타이라든가 그런 하긴. 것 정도? 하긴 그리고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용이 같은 경우에는 좀 거늙은 얼굴이긴 그치. 했지. 그래 중학생인데. 그게 18세 관람 가는 이거? 아 여긴 배드신도 나온다고. 맞아. 근데 중팅을 그게 시사에 들여보냈다는 게 그때도 이제 임창정이라든가 하지원이 음. 이제 많이 부각이 됐었으니까. 그치. 아무래도 임창정 하지원의 대표작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 음. 엽기적인 그녀 느낌이지 전지현의. 어. 임창정은 이거 이후에 좀 괜찮은 작품이 안 나와서 나 아직도 색즉시공으로 기억하고. 하지원은 이거 이후에 영화 뭐 있지? 칠광구. 하지원은 1번가의 기적 뭐 그런 하지원 거. 드라마 말고는 기억이 남는 게 없는데. 하지원도 약간 영화계 차인표어로 네. 불리우지. 해운대. 뭐 드라마에서는 아, 해운대 성공했으니까 뭐. 해운대 있구나 해운대. 색즉시공도 생각보다 많이 재밌었어요. 음. 그리고 나서 나온 작품이 낭만자객입니다. 낭만자객 29만. 망했죠. 낭만자객은 네가 할 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낭만자객은 나도 아직 잘 기억은 안 나. 근데 그때 김민종이 나왔고 최성욱이 그때 또 나오고. 최성욱도 나왔고. 아 맞다. 색즉시공에도 최성욱이 나오는 거. 근데 화장실 개그에다가 야한 것도 넣으려고 했는데 약간 그런 것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뭔가 막 짬뽕돼 있는 개그인데 말 한두 마디 하면서 그냥 웃고 마는 막 진짜 가벼운 영화인데 아직도 생각나는 게 있었어. 나 그때 막 노래를 배우고 있을 텐데 노래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있었어. 근데 그 선생님도 막 영화를 옛날에 되게 좋아했나 봐. 무겁고 진지한 걸 보고. 근데 자기 요즘에 취향이 바뀌었대. 그래서 근데 요즘에 낭만자객 보니까 왜 이렇게 재밌냐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낭만자객 29만 명 본 거거든. 근데 이런 영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의 취향을 참 대중 중에 선택하는 사람이 많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도 이제 너무 이제 기대치가 크니까 색즉시공도 만들고 막 그치. 그러니까 오 이제 이 사람이 또 대단한 작품 하나 또 만들었나 보구나. 코미디 이후로 그래서 봤어. 바로 채널 CGV랑 오신에서 나오더라고. 그 기억 남는 배우는 그 이신혜? 그냥 신해. 아 신혜. 어. 두 분이 여기 두 편 나오면서 좀 살짝 떴던 것 같아. 그러니까 페르소나가 누구냐라는 어. 그런 질문에 어. 신혜도 물론 나오긴 했는데 최성국이 아. 또 나오더라고. 그런 이유는 최성국이 갑이지 않느냐. 아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 하여튼 그런 영화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온 영화가 이제 1번가의 기적입니다. 임창정, 하지원 주연이었죠. 또 이제 의기투합해가지고 만들었긴 했는데 근데 그게 흥행을 했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 나는 그냥 1번가의 기적 275만 흥행. 흥행이냐? 어, 난 그때 근데 그거에 뭐, 대해서 별로 이번 영화가 제작비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을 것 같은데. 270만이면 넘었겠지 당연히. 나는 그냥 보통적으로밖에 안 봐서 그냥 이제 임팩트도 없고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는 그런 이야기들만 하는 거 아닌가. 1번가의 기적도 기억에 남는 거는 그 꼬맹이들 노는 거. 그러네. 꼬맹이들 사투리 있었나? 뭐 하여튼 되게 솔직히- 귀여웠어. 솔직히 그러니까 임창정 하지원이 거기에서 부각된 게 아니야. 그 애들이 재밌고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살린 것 같아 내 아. 생각에는. 좀 공감대 같은 보통 거라든가 그런 거. 성인 배우가 별로고 아역이 살리는 그런 영화면은 망한 영화지. 그런 게 조금 그 다음에 이제 완전 대박을 칩니다. 해운대 1145만. 근데 윤재규 감독이 내가 고향이 어디 출신인지 모르겠는데 이때부터가 이 전서부터 있잖아. 부산에 대한 애착심이 엄청나게 강해진 시기라고 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부산 영화를 만드는 대표적인 감독 두 명을 고르라고 그러면은 곽경택 감독 친구라든가 아예 부산이라는 작품도 있는데 그거는 딴 나라 거라고 내가 알고는 있는데 곽경택 감독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땐 윤재균이라고. 이번에 국제시장이 또 부산에 있는 거 같아. 그치. 윤재균이 고향이 부산이긴 해. 그래? 그게 조금 강하기도 하면서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 이제 로케이션 같은 거 이제 영화사라든가 그런 데들도 조금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었거든. 거기로 중심을 해서 이제 영화들이 조금 많이 나오게 된 시기가 이제 해운대 전에도 물론 나왔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더 많이 발달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 해운대 영화는 어땠어? 나는 사실 해운대 제대로 안 봤어. 나 이거 유격훈련 가서 봤거든. 군대에서? 어땠어? 그러니까 유격훈련 끝나고 그 저녁에 쉬는 타임에 이걸 보여줬어. 그냥 그러니까 쉬는 타임에 영화 한 편씩 보게 해주거든. 그래서 스크린에 걸고서 이렇게 보는데 그냥 군대 가서 그냥 좀 버프를 받아서 본 게 있음에도 그냥 그랬어. 그리고
주변에서 같이 보던 이제 같은 부대원들도 그냥 뭐 스케일은 되게 크고 하긴 한데 그냥 적당히 재미있게 볼만은 한데 뭐 없다고 남는 게 없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다들. 그 시기에 뭐가 개봉했는지를 모르겠는데 국가대표가 개봉했지 아마. 맞다. 아 국가대표도 국가대표인데 그때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리고 해양 블록버스터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선 좀 생소했었고 그치.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발상 자체가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지진이라든가 그런 게 별로 안 걸리는 게 뉴스에서 이제 가끔 보는 사람들 있을 거야. 뭐 일본의 영향도 있고 방파제 역할. 방파제 역할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안 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대다수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냥 뭐 재밌게 본 사람들은 이때 이제 김인권의 열연이라는 도쿄 그치, 이제 그치. 그냥 설경구 하지원도 물론 이제 노력 많이 했지만 나 박중훈도 여기에서 여기 왜 박중훈이 나오지? 그 생각도 들기는 했었으나 그냥 뭐 연기 다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커버 쳐주고 근데 나는 천만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거든 이 영화가.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 부산이지 그러니까 또 이제 지역적으로 보니까 그쪽에 조금 많은 분포가 친구 할 때도 800 넘었을 때 주역이 그쪽이었거든. 그래. 물론 서울에서도 많이 보긴 했지만 역시 부산 사람들 지역사항이 이게 끈끈해서 그런 게 좀 그런 거 같기도 해. 프로야구 흥행도 롯데의 성적에 달려있대잖아. 요즘엔 망하고 롯데가 있어. 잘하면 프로야구가 흥행하고 롯데가 못하면 망한대잖아. 해운대는 약간 부산 사람들이 많이 볼만하네. 카메라가 잡는 지역이 다 부산이잖아. 그렇지. 그 쓰나미 몰려오는 그 장면도 부산 그쪽이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외적인 이야기지만 이제 관광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도 이제 외국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또 해운대가 어디야 그러고서는 이제 찾아가는 사람들이 좀 많다고 그러. 근데 부산 사람들은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약간 비판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 그 실제 지형과는 좀 다른 아 그래? 식으로 영화에서는 만들었거든. 이게 영화 스토리상. 그래서 아니 뭐 저기서 저기 가는데 뭐 저리 오래 걸리냐 뭐 이런 식으로. 저거 말도 안 되지 않냐? 왜 저기하고 저기가 저렇게 가까이 있느냐 뭐 이런.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은 오히려 영화에서 묘사된 부산 묘사가 실제와 거리가 있었다는 비판을 했다고도 하네. 그리고 이제 저번에 이제 결산 시간에 내가 얘기를 했지만 명장 찍었을 때 이제 인터스텔라 제작비랑 많이 비교를 했잖아. 그런 것도 좀 있었긴 했지. 해양 블록버스터 많이 만들잖아. 서양에서 많이 만드는데 아니 저 정도 비용으로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냐. 역시 그래픽의 힘이 물론 크기는 한데 인건비 후려치기. 그러니까 막 그런 게 너무 강해가지고 사람들이 놀래더라고. 그냥 호평이라기보다도 그냥 신기하게 바라보는 놀라움. 놀라움. 저렇게 적은 제작비를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내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제작. 자 그리고 나서 감독으로 참여한 거 말고 그 외에 작품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각본을 맡은 첫사랑 사수 걸기 대회는 전국에 250만을 달성했었나요? 이게 손예진이랑 차태현이랑 손예진 나왔었던 건데 유동건 아저씨가 좀 재밌게 나오려고 오래간만에 찍은 그런 거였었기도 했는데 맞아. 글쎄 250만? 딱. 차태현 손예진의 근데 그때는 되게 많이 마케팅 했었던 걸로 나는 기억을 해. 그때 손예진이 되게 청순한 이미지로 나오다. 맞아, 처음으로 막 수영복 입고 뭐, 비키니 입었다고. 뭐 조금은 뭐 섹시한 이미지를 보여주겠다, 뭐 새침한 이미지 보여주겠다, 막 그래갖고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해. 그리고 나서 제작 및 각본을 맡은 것이 또 색즉시공 2. 이거는 200만 정도 관객을 동원했네요. 색즉시공 2? 이게 재밌었나? 나 기억도 잘 안 나. 송지효 나왔던 것 같은데. 송지효랑 임창정 나왔었던 건데. 그냥 아류작이라고 보면 돼. 그냥. 근데 성만 하나 아우 없다. 그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 200만이나 봤네. 난 솔직히 하정우의 롤러코스터라는 영화를 되게 높이 사거든. 정말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25만인가 했는데 그게 손익분기점 넘긴 거라고 하더라고. 25만이. 이거는 그래도 2,300만 볼만한 영화인데 색즉시공 2보단 낫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는데 색즉시공 2는 200만이나 봤어. 그리고 제작에 참여했던 게 내 생의 아름다운 일주일. 이건 233만. 그때 당시에 이제 옴니버스 영화가 뭐 새드무비라든가 그런 게 좀 많이 나온 그 시점에서 그게 나왔었거든. 러브 액츄얼리의 영향인가? 그랬을 수도 있긴 한데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 영화로는 좀 대비되는 게 이제 새드무비 같은 거. 임수정, 정우성 뭐 여러 명 해가지고 이제 나왔었던 건데 이제 각각의 사랑 이야기잖아. 그치. 저쪽은 각각의 슬픈 이야기고 또 그런 게 좀 있었어서
그런 게 데뷔됐었던 때였던 것 같아. 유달리 옴니버스 영화 갑자기 음. 나왔었던 때 이것도 233만. 그리고 퀵이란 영화가 또 있었어. 나는 퀵은 그 남자 주인공이 이민기랑 이민기랑 강혜원 나왔었던 건데. 강예원. 그 옛날에 마법의 성 나오셨던. 그리고 요즘에는 뭐 조선미녀 삼총사라든가. 그리고 해운대도 나왔어요. 그래 해운대도 나왔었고. 이분은 흑역사일 테지만 마법의 성이라는 옛날에 구본승 맞나? 어. 그 약간 에로물이었나? 잘도 기억한다 진짜. 내가 기억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분이- 그때 이름이 달랐었어. 그때는 이름이 달라서 네, 아마 그래? 개명해가지고. 내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이 한양대 성악과를 나오셨거든. 난 성악을 전공하려고 그랬잖아. 성악을 전공했는데 연기를 하는 사람이 있네? 보니까 마법의 성이 나왔던 거야. 그럼 내가 기억하는 건가 봤더니 그거라더라고. 퀵 같은 경우에는 나는 솔직히 좀 재밌게 봤는데 솔직히 이거는 스토리를 보는 게 아니라 질주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좀 스피디한 옛날에 그 스피드 있잖아. 그런 그런 이제 거지. 뭐 시한폭탄 같은 걸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다니잖아. 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없었던 그런 것도 있었고 솔직히 퀵 서비스라는 게 외국에는 없잖아. 거의 맞아, 배달 맞아. 문화라든가 그런 게 그치. 잘 없는 그런 거라서 그런 것도 조금 재미 요소가 외국 사람들도 좀 재밌게 봤다. 나도 유일하게 그 윤재용 감독이 감독을 하던 기획을 하던 제작을 하던 각본을 하던 제일 쫄깃쫄깃하면서 재밌고 스릴 넘쳤던 게 퀵. 이게 그나마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스피드랑 비슷한 면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의 7광구를 제작하셨죠. 시대의 망작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도 쓰레기 해가지고 엄청 욕먹었을 거야 그때 당시에. 배우진은 장난이 아니야. 안성기, 하지원. 하여튼간에 투톱으로 나오고 이제 어. 아니 근데 그 설정 자체는 난 나쁘지 않았다고 봐. 우리나라의 이어도기지였나? 석유? 그런 걸 이제 발견하려고 맞아. 이제 사투 버리는 거 아니야 또 맞아. 이제. 근데 갑자기 이제 괴물이 툭 튀어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되는 건데 뭐 우리도 이제 괴물 장르 이제 역사를 이제 좀 쓰는 거 아닌가 막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하기 시작했어. 맞아. 야 그러면서 야 한번 보자 그러면서 7광호가 내 기억으로는 시사회를 몇 번 안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봤던 사람들이 다 멍 때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서 또 이제 평점을 좀 시사회를 보는 사람들 중에 이제 두 부류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는 솔직한 사람들 별 1개 주고 2개 주고 그 정도 있었던 사람들이랑 아싸리 하고 별 5개를 주면서 클레멘타인의 경험을 한번 해봐라 그러고서는 너희들의 병이 다 나을 것이다. 이제 암 치료가 될 것이다. 하고 이제 보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사람들이 있겠지. 관객들도 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면서 이제 2시간을 버텼을 거야. 난 중도에 나왔을 사람들도 좀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조금은 하긴 하는데 근데 내가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도전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니까. 근데 조금 결과물이 아무리 그래도 7광구 하면 제일 유명한 게 그거잖아. 박스 치워 박스. 박수 치고 있고. 진짜. 그게 그거구나. 아이고. 박스 치우라고 그러니까 막 박수 치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그는 조금 무리수 아닌가 싶었는데. 난 7광구 안 봤는데 방금 방금 궁금해서 평점을 검색해봤거든? 근데 내 예상 별점이 0.6이 뜨네. 0.6이나 더? 와. 반개 주기도 아깝다는 심하다. 거지. 이제 그러니까 최하 점수 정도야. 그 다음에 이제 제작과 각본을 맡으신 게 하몬입니다. 이게 여자 죄수들이 이제 이거는 합창을 하는 그건데. 그렇지. 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이제 그 내용이긴 한데 누가 봐도 감동적인 그런 작품이었는데 감동에 비해서는 조금 스코어가 아쉬웠지. 그때는 좀 아쉬웠긴 했었어. 나도 꽤나 재밌게 봤어. 김윤진 나오고. 그러니까 괴리감이 있었나? 좀 교도소라든가 그런 거에. 그리고 김윤진이 죄수치고 너무 이뻤어. 그러니까 죄수인데 막 화장하고 이럴 순 없잖아. 근데 너무 화장도 하고 너무 이쁘더라고. 그래서 약간 그게 약간 괴리감이 느껴져. 너무 깔끔했다. 죄수인데 왜 이렇게 이쁘시지? 이쁜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 어울린다는 거지. 죄수들인데 저렇게 꾸밀 수 있나? 약간 그런 느낌. 근데 나중에 이제 하모니 이후에 이제 7번방의 선물도 이제 나와갖고 7번방의 선물이 빵 떴는데 그게 참 한 끗 차이인가 봐. 난 모르겠는데 똑같은 이제 교도소 안에 이야기인데 여성이랑 남성이 이제 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솔직히 말해서 조금 작은 영화이긴 해. 그런데 7번방 선물도 그렇게 뭐 기대를 하지 않았던 작품이었었거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조금 비교가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거는 좀 있었지.
그리고 나서 엄정화 황정민 주연의 댄싱 퀸 이것도 제작하고 각본을 맡으셨네요. 이것도 400만 정도. 나는 솔직히 그거 별로 기대 안 했었는데 그냥 사람들이 가볍게 코믹한 점이라든가 그 공감 가는 점 주부들 공감을 많이 샀었을 것 같아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엄정화에 좀 이입이 많이 돼서 주부면서 좀 꿈을 이루지 못한 게 원래는 이제 가수라든가 그런 게 꿈이었었는데 그게 좀 못 이루다가 오디션 현장에도 가고 그 남편도 내조를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꿈과 현실의 그 사이에서 좀 갈등하고 있는 주부에 대한 생각을 갖다가 많이 나타내준 작품인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코믹한 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의 공감을 많이 샀던 것 같아. 이게 소재만 보자면은 두사부일체처럼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문제는 배우의 격이 달라서 좀 성공한 케이스가 아닌가. 엄정화, 황정민이면은 진짜 내노라 할 수 있는 배우들인데 소재나 설정 자체가 가볍지가 않은 느낌이었어. 가볍지도 않으면서 그걸 갖다가 또 잘 소화를 해내니까 그런 성적이 나왔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라미란 씨를 발굴하죠. 아주 재밌게 나왔어요. 라미란 씨는 국제시장에서 그 그리고 얘기하죠. 이제 필모그래피 마지막으로 각본을 맡으신 스파이. 이거는 344만이네. 난 이건 안 봤어요. 설경구 나왔던 건데. 보지 마. 보지 마. 이것도 내가 블라인드로 보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 딱 보면서 이때 당시에 라미안한밖에 안 봤어 솔직히. 딱 이제 그 장면이 있거든. 다니엘렌이랑 설경구랑 화장실에서 남자들이 또 그런 게 좀 있어. 옆을 또 봐요. 소면을 보면서 또 옆을 또 봐요. 이 자식이 얼마나 큰가 그런 거서 이제 그런 걸 좀 봐요. 그런데 이제 설경구가 되게 놀래. 하고서 놀래. 이제 카메라로 다 보이고 있는 시점이거든. 다니엘이 걸 보고 아니 뭐 저런 말하면서 라메란에 갑자기 딱 잡더니 제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그런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뭐야? 네, 제가 한번 뭐 가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라미란이 그런 대사 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이제 웃긴 거 빼고는 아쉬운 게 좀 많은 그런 설경구 문소리인데 설경구 문소리 조합은 박하사탕이라든가 하도 이제 그게 너무 각인이 세서 오아시스라든가 그런 게 너무 세서 상업 영화로 이 두 사람을 옮겨버리니까 안 어울려.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런 게 좀 있었어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지. 나중에 VOD 서비스로. 자 이렇게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봤는데 약간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영화들이 약간 상황 설정이나 소재가 굉장히 독특해. 주인공이 처한 환경이. 거기다가 플러스 무조건 개그 요소가 있어야 돼. 이 영화 하면은 기억에 나는 개그 요소가 하나씩 꼭 있어. 그리고 대부분 마무리가 좀 훈훈하게 끝났던 걸로 기억해. 나는 이런 걸 보고 전형적인 비디오 영화. 극장 가서 보기엔 돈 아까운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 뭔가 극장을 보고 딱 본 다음에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뭔가 생각나는 것도 있고 뭔가 떠오르는 것도 있어야 되고 막 뭔가 영감을 줄 수 있는. 근데 뭐 전혀 그렇지가 않고 그냥 물론 그 시간 때우고 그냥 가볍게 볼 영화로는 괜찮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우리나라의 영화의 질을 평균적으로 낮추는 영화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나는 개인적으로 해. 내 생각에는 그냥 헐리우드 감동 오락 영화와 한국 드라마를 섞으면 딱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아. 딱 적절한 비율이긴 하네. 그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솔직히 좀 평가를 내린다는 데에 대해서 조금은 반박하는 거는 사람들한테 조금 그래도 현실은 아니더라도 조금 훈훈함이라든가 그런 코믹적인 요소를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솔직히 그 웃음 코드에 대한 강박증은 조금 있는 것 같아. 사람들한테 좀 남아야 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비디오적으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남아야지 그 사람들도 조금 흥행을 하고 어느 정도 탄력을 받아서 다음에 이제 또 조금 이야기 요소가 조금 이상하더라도 한 번쯤은 또 시도를 나중에 해보고 실험을 토대로 이제 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제 그러면서 나는 솔직히 평점이 조금 나눠지더라도 발전을 조금 해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들긴 해. 그리고 다뤘던 영화들 보면은 대부분 사회 문제라고 해야 되나?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들을 재미있게 나온 것 같아서 그런 점도 좀 높이 살만하긴 한데 글쎄요 잘은 모르겠어요. 나는 근데 반대야. 내가 저런 좋은 소재들을 그냥 소비해버려. 이렇게 희화화시킨다? 그러니까 이 소재를 윤재균이 써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 소재를 가지고 뭔가 진지하고 무게감 있는 이런 걸 해보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니까? 이미 썼으니까. 가로막아 버려가지고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 어떻게 보면은 많은 함이라든가 좀 더 진지한 무게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소재들이잖아. 물론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감독이 살리기에 따라서 굉장히 묵직한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런 소재들이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상업적으로 한번 소비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감독들이 쓸 수가 없어. 그런 점에서 영화적으로 중요한 소재들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그래서 필모그래피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시장에 나온 배우들에서 잠깐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국제시장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황정민 원톱이에요. 한국민 원톱이라기보다도 그냥 나는 투톱 같은데 근데 워낙에 이제 이 영화 자체가 아버지에 대한 성격이 그치.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황정민이야 뭐 옛날의 기억은 나는 나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종상 그 시상식 가서 그때 내가 처음 봤거든. 황정민. 황정민이 그때 당시에 뭘 찍었었냐면은 로드무비 찍었었거든. 아. 로드무비라고 이제 동성애의 어. 사랑 이야기 어. 정찬이랑 찍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잡지책으로만 봤거든. 뭐 당연히 음. 상영관에서 보지도 못했고 되게 인상 깊었다는 거야. 그때 당시에 신인 남우상 그 후보에도 올라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봐가지고 사인 받. 딱 사인 받으면서 드는 생각이 솔직히 이 사람이 뜰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한번 터질 거라고 생각은 했긴 했는데 오. 예지력이라기보다도 그냥 그 생각을 한편은 들더라고. 빵 뜨진 않아도 어느 정도 중간은 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내 예상을 완전히 비껴나왔지. YMCA 야구단도 그때 당시에 나오긴 했는데 너는 내 운명에도 그냥 숟가락 발언도 하면서 전 숟가락만 올렸을 뿐인데 유명해서 다들 알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연기력으로 봐서는 뭐 예능이라든가 그런 데서 가끔 나오면은 대충 하고 뭐 그런 이제 모습들 많이 보여주긴 하는데 연기만큼은 있어서 되게 진지하고 애드리브도 잘 치잖아. 신세계를 본 사람들이라면 알겠지만 브라더라든가 그런 것들 에이씨 들어와. 삐삐 들어와 근데 다 애드리브였다고 그러네. 거의 대사 반 이상이 애드리브였대. 그런데 달콤한 인생이었나? 그런 데라든가 이제 신세계가 너무 겹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완전 많아서 다르지. 달콤한 인생이랑. 달콤한 인생하고 신세계가 겹친다고? 완전 다르지. 그런 사람도 있고 그건 잘못 보신 거지. 전혀 황당무계한데. 그런 사람도 잘못 있긴 보신 한데 거예요. 그러니까 조폭이라는 그 이미지라든가 아. 그런 게 조금 비슷해서 그렇게 보이는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간에 황정민이 이번에 아주 제대로 건수 잡아가지고 황정민 아주 대배우지. 최민식, 송강호 더불어서 한 명 더 꼽으라고 하면 황정민을 꼽는 거에 이견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 연기 잘하는 배우니까 워낙에 그리고 황정민은 연기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으신 분이라 아까 얘기했던 뭐 달콤한 인생, 뭐 신세계 같은 악역부터 너는 내 운명 같은 그런 착착한 역할, 그리고 슈퍼맨 뭐 그런 영화도 있었고 뭐 와이키키 브라더스에서 뭐 그런 드럼 치는 역할도 있었고. 예능 프로그램 얘기하면 이분은 진짜 연기 스펙트럼이 내가 볼 때는 송강호나 최민식 그 두 배우 이상인 것 같아. 정말 많은 역할을 소화하실 수 있는 분인 것 순해 같아. 보이기도 하면서 어. 나중에는 이제 또 악랄하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말의 힘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으니까 황정민을 컨택한 거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 구주시장을 황정민 말고 누가 맡았으면 더 효과적이었을까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 그거는 잘 모르겠어. 딱 적당했던 것 같아. 완전 적격이다, 최고다, 이 사람이 짱이다 막 이런 거보다는 적당했다. 이걸 맡을 수 있는 배우, 이거를 지금 커버할 수 있는 배우는 그냥 황정민이 적당하다. 그 정도라서 뭐 좋았던 것 같아. 얘기 없나? 황정민? 황정민의 기억. 너 기억을 얘기하면 안 되지. 국제시장을 얘기하지. 난 그냥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거 생각나긴 했어. 황정민이 20대부터 70대까지 나오잖아. 그게 그냥 그 생각이 났다. 그리고 나오는 김윤진. 김윤진은 이제 워낙에 완전 월드스타가 돼버려. 처음에 있잖아. 처음에 월드스타 떠들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인지도가 높은데 세계적으로도 저 사람은 다 알까 생각 들었었는데 이제 솔직히 미국 드라마 들어가면서부터 나는 그때부터 월드스타로 더 각광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든 게 로스트라든가 지금 뭐 위기의 주부들인가?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미드 같은 데 나오면서 거기서 또 각광을 더 받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중간중간마다 우리나라 영화 뭐 하모니도 얘기를 했지만 세븐데이즈라든가 뭐 그런 데에서 인상 깊은 연기 같은 걸 해서 하모니도 나오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좀 국제시장에서는 좀 어색하지 않았나 싶어. 나도. 독일어 연기는 되게 잘하는 것 같거든? 독일어 연기는 되게 잘하는데 외국어 버프였을 거야. 외국어 좀 버프를 좀 받아서 그런지 몰랐고 야 독일어 연기 쩐다 막 그러는데 한글로 이제 연결을 할 때는 조금은 어색한 부분이 내가 보기에 김윤진이 어색했던 거는 연기력 이런 걸 떠나서 역할 때문이 아닌가 그냥. 역할 그러니까 때문에
이 국제시장 영화도 그렇고 그 김윤진에게 할당된 배역도 그렇고 되게 클리셰하단 말이야. 대사 같은 것도 좀 판에 박은 게 많고 좀 배우가 맛깔나게 살리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지. 그리고 일단 그 영화 시작하면은 이 두 분이 할머니 할아버지로 나오는데 약간 분장이 난 살짝 어색하다고 느꼈고 어. 그리고 목소리가 두 분 다 할머니 할아버지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맞아. 억지로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색한 거야. 그게 좀 거슬렸어 사실. 그리고 뭐 이제 오달수, 뭐 어머니로 나오셨던 장영남 씨, 그리고 라미란, 김슬기, 정진영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나머지 배우에 대해서 할 얘기는 오달수는 박수 쳐주고 싶지 이제 아, 1억면 돌파했지. 아, 관객수 동원이 최초야. 우리나라에서 최초고 음, 뭐 도둑들이라던가 출근방에서 뭐 그런 이유도 있고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선명탕전 이제 2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명민이랑 거기에서 1억 명 돌파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 해서 국제시장에서 해서 그게 조금은 의외이기도 하면서 오달수가 워낙에 조연 쪽으로는 너무 커버를 잘 쳐주니까 물론 오달수가 이제 더 재밌는 부분도 나오긴 하는데 해적 얘기하면서 유해진이 너무 주인공은 잊혀지고 유해진만 너무 생각나서 그런 게 좀 있었다면 국제시장 같은 경우에는 둘이 교차 크로스 하는 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황정민이랑 오달수랑 잘 맞았던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연기력 잘한다고 생각하고 장영남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드라마라든가 그런 데에서 연기 잘하는 어머니 역할 너무 많이 나와서 맞아. 그런 게 좀 있었고 김슬기는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지 SNL로 돌아가주면 안 돼요. 막 욕쟁이 여고생에 뭐 여대생에 막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쪽 이제 전극으로 가니까 그것도 되게 웃겨. 나 SNL에서 이제 등록금 다 갚았다 하고 그러고서 나간 거였거든. 그래갖고 이제 전극 시작해가지고 장진하고 나중에 라디오스타 나온 거 한번 보면은 다 알게 되는데 조금 그게 있었나 봐. 되게 욕을 엄청 많이 먹는데도 꾹꾹 참으면서 이제 연기도 굿세어라 하긴 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 여동생 역할이 딱 맞지 않나? 딱 맞는 거 딱 맞는 거 같긴 한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욕만 조금 더 섞으면은 이제 SNL로 넘어가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라미란이야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워낙에 요즘에 조연 대세 여배우니까. 난 개인적으로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은 이미지 소모가 크다고 생각을 해. 김윤진이나 오달수나 라미란이나 정신영도 이젠 슬슬 제대로 된 작품 하나 만날 때 됐는데 이미지 소모한다는 느낌이 큰데 장영남 씨도 김슬기 혼자 얻어간 게 아닌가 아니 그런 생각을 해. 우리 학교 선배들도 하잖아요 정진영. 아 요즘에 너무 많이 죽어. 정진영 선배님 영화에서도 너무 많이 죽어. 좋은 아이고. 작품으로 다시 한번 하시길. 자 1부가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저희가 2부에서 본격적인 국제시장 영화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